조선공주로 중종만정으로 강제로 이혼을 당했던 연산군의 딸 피신공주 이수억. 피신공주 이수억은 연산군과 패비신 씨의 적장녀인데 1491년 9월 22일 태어났으며 성종이 생전에 본 첫 손주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버지이자 사촌 형부인 중종과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것은 연산군과 중종 형제의 나이차가 많이 나는 데다 연산군이 이른 나이에 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과 패비신 씨는 1476년생 동갑인데 피신공주가 1491년생이라 16세의 첫 아이를 본 셈입니다. 연산군 8년인 1502년에 11세의 나이로 1살 연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하고 이듬해 3월 1일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해 수십 채의 가옥값을 주고 헐게했다고 합니다. 구문경의 집안은 세조 시절부터 공신 집안으로 증조부는 세조의 즉위에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신이 된 지중추부사 구치용으로 1467년 이시해에 난 당시에는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문경의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 사위였는데 세종의 팔남 영흥대군의 딸 기란연주와 혼인하여 왕실과 혼인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연산군에게 구문경은 사위 겸 제당숙이며 피신공주는 딸 겸 제당숙모이자 팔촌 여동생이 되는데 모계 쪽으로 따지면 칠촌 삼촌뻘, 부계 쪽으로 따지면 팔촌 조부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는데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는 피신공주의 집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평시서에 터를 이동시켜 딸 집 앞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평시서는 시전의 허가 및 운영과 물가를 조정하고 도량형을 관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난전권을 행사하는 관청입니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0일 정축 5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평시서를 휘순공주에 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평시서가 휘순공주의 집을 압박하니 이를 공주에게 주고 평시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였다. 이 밖에 갑자사화 때 처형된 이미재의 부인이자 능양리 구문경의 누이인 구순복을 휘신공주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연좌시키지 않고 놓아주었고 공주에게 뇌물을 주었지만 연산군에게 용서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4일 경우 2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공주의 뜻을 보아 구순복을 특별히 놓아주다.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구순복을 특별히 놓아준 것은 공주의 뜻을 보아서이다. 놓아줌이 너무 빠른 듯하나 특은을 베푼 것이요. 간사한 자가 이미 형을 받았고 흉기가 그 처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역사시킨 날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경계받음이 얕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순복은 이미재의 처인데 능령이 구문경의 누이 동생이다. 연산군 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전 사평 강학손이 장안을 삭제하고자 하니 삼궁으로 의논하게 하다. 전 사평 강학손이 그 아들 영수를 시켜서 상소하여 장안을 삭제하고자 하였는데 왕이 승정원에 그 소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내 어려서 그의 아비 강희맹의 집에서 자랐으므로 그 공이 작지 않아 옛 허물을 씻으려 하는데 삼공을 불러서 의기하게 하라 하매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 학손은 우의정 강비손의 아우인데 장으로 좌조되어 금고되기 수십 년이더니 휘순 공주에게 후히 뇌물을 쓰므로 하여 이명이 있었다. 장우는 노략질이나 뇌물 받는 따위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 직무를 더럽히는 것으로 장우죄를 범한 벼슬아치는 본죄로 처벌되는데 그 물건의 반환 변상속공과 아울러 장우인노간의 올라 관직 취임이 정지됩니다. 이 밖에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 이팽동은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되었고 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장역이 면제되고 땅은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산군이 휘신공주와 구수영에게 잘 숙련된 말 각각 한 피를 하사하는 정도에 이른 소소할 정도였습니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8년 1월 12일 의류 5번째 기사 1502년 명 홍치 15년 숙마 20피를 대내로 드리라 하다. 전교하기를 몸집이 큰 숙마 20피를 내일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가려서
능량의에게 하사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공주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을 했지만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들에 이어 숙모이자 외사촌인 단경왕후마저 퇴출되며 그녀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딸은 출가회인이라고 하여 휘신공주 본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지만 시아버지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데 구수영은 중종 반정의 가담에 공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원부에서는 구수영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바 있어 화를 입기 싫어 이혼시킨다고 비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 1년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평왕과 결혼하기를 원하니 윤허하다.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구문경은 일찍이 평왕의 부마가 되었는데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니 결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고 전교하였다. 유순 박원종이 아뢰기를 과연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7가지 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의 청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좋다 전교하였다. 7가지 버리는 것은 칠거지약으로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란한 것, 투기하는 것, 몹쓸 병이 있는 자, 말이 많은 것, 도적질 잘하는 것 등 아내를 내치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을 말합니다. 휘신공주의 집은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재산도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508년에 당시 사원부 대사원이었던 정광필이 부부는 역적의 자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해 휘신공주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생동안 구문경의 처로 불렸는데 아버지가 일개군으로 강등되었으니 그 딸도 공주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묘도 휘신공주지묘가 아닌 전주 이시지묘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경과 재결합한 이후로 중종에게 집을 받았다는 기록밖에 없으나 1524년 8월에 구문경과 휘신공주 부부의 무덤을 세웠다는 묘비의 내용으로 보아 1524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 구문경은 1523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아버지 구수영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며 더 이상 부마가 아님에도 정실 부인이 휘신공주 한 사람이라 구문경이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휘신공주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신공주는 폐주 연산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혼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아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 봉사를 하면서 왕실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연산군의 제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명을 받았으며 귀양을 보낼 때도 경기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5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546년명 가정 25년 구엄을 경기 근처에 부처하게 하다.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구엄의 일은 대간이 여러 날 논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폐주의 절사 때문에 망설였느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구엄의 죄는 당시에 한저하지 않았는데도 공론이 이와 같으니 원지로 귀양 보내지는 않을지라도 부처한다고 이름하여 하루 이틀 걸리는 곳에 보내면 물정은 점점 안정되고 폐주의 제사도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경기 근처로 내보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구엄 신수경 윤원로 세 사람은 그 죄가 일률에 해당되니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러나 처음 꾀한 것은 이 세 사람만이 밖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니 오늘 임금을 없인 여긴 죄를 바로잡고 전형을 더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윤원양을 죄 줄 수 없다면 이 몇 사람들은 죄를 묻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총애하고 그들의 노고에 보답해야 한다. 또 사신은 논한다. 신자가 되어 그 임금이 불행하게 되도록 하고 심지어 성소를 미리 점쳤으니 천지간에 용서받지 못할 부도의 죄이다. 그런데 여주가 조정이 있고 주상이 유충하니 번간이 국병을 제 마음대로 주물러 인종의 적신이 모두 무죄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죄주기를 그 죄대로 아니하여 마침내 천만세의 기록이 유충한 임금에게 돌아가게 하였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부처는 중도 부처의 준말로 유배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구문경과 휘신공주의 자식은 구엄뿐이지만 구문경은 처백에서 구담, 구암이라는 서자 2명과 이혼에 처인 서녀 1명을 얻었습니다. 다만 구엄은 슬아의 적자녀는 외동딸만 두었기 때문에 구엄이 죽고 외손인 이한눌이 연산군의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한눌은 구엄의 친외손자는 아니고 이형의 아들로 태어나 아저 시뻘되는 이필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이필의 부인이 바로 구엄의 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제사는 부인 신씨가 시작하여 외손자인 구엄에게 이어졌고 다시 구엄의 딸의 양자로 들어온 외손자 이한눌과 그의 후예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한눌은 용제 이행의 친증손으로 이행은 연산군으로부터 곤장, 유배형을 당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되었으며 이한눌의 생부 이형의 친외조부는 수찬박은으로 연산군에 의하여 참수 효시된 바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중종 19년인 1524년 8월에 향년 34세로 사망했는데 묘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 77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중종 만정으로 강제로 이혼을 당했던 연산군의 딸 휘신공주 이수옥이었습니다.